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7월달에는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개인별 환자 대상으로 했던 것이 이제 2명 이상의 환자 대상으로 바뀐 거고, 그러니까 다수. 그 다음에 신청인 같은 경우에도 요 개인별 환자를 진찰하는 주치의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였는데, 신청인이 제약사 HIV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요 가이드라인을 같이 살펴봤었죠.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7월달 것은 바로 요겁니다. 환자 주치의가 개인별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이제 승인 신청하는 거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체가 이 사용 계획서를 마련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나온 것이 HIV 생명과학에서 이 사용 계획서를 마련해가지고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체가 신청하는 거죠. HIV 생명과학이 한 겁니다. 임상시험 결과에서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관찰된이란 말이 있죠. 이것을 이제 시카허가 받기 전에 환자 치료를 위한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약사도 임상시험 결과에서 안정성, 유효성이 관찰이 된 것을 이제 식약처에 신청을 하면은 식약처가 요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을 하려면은 요 응급 환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뭐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 위태로운 환자, 그리고 치료식을 놓치면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래서 대체 치료 수단이 또 없는 환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기 게스트릭은 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요, 요거는 이제 개인별 환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7월달에 했던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문의, 이 진찰을 하는 전문의가 하는 겁니다. 뭐 대상 환자에 대한 진단서랑 뭐 환자 동의서, 그리고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서 하는 거고, 요게 지금 7월달 서울 아산병원의 주치의가 한 거고요. 이번에 HIV 생명과학이 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4번에 있는 2명 이상의 환자를 위하여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입니다. 제약회사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사용 계획서, 사용 목적과 사유, 그 다음에 안정성, 유효성, 자료 수집 방법, 선정 기준, 뭐 이런 안정성, 유효성 관련 자료, 환자 동의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을 보면요,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소규모 2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서 임상적 효과가 있고 투여 기간, 투약량이 안전하다는 근거, 양리적 효과, 이런 것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HIV 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약처에서는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있죠? 요거 제출된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타당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치료 목적, 연구 목적,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IV 생명과학이 제출한 이 자료를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서 지금 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이 자료를 검토해서 이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HIV가 요거 효과, 뭐 안전하다, 그리고 양리적 효과,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용 승인서를 발급해 준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번에 L생이 요거 승인 받은 것은 이제 자료를 제출했죠. 임상적 효과, 그리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에서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서가 발급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좋은 정보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드립커피 하루 1잔에서 4잔 마시면은 심근경색 사망률 15% 뚝 떨어진다라는 이제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자, 요게 그 해당 이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이제 같이 잠깐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50만 명의 이제 여자랑 남자, 그리고 나이는 20세에서 79세에 이제 노위진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르웨이인입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서베이를 이제 진행을 한 건데요. 자, 이게 몇 년간의 자료냐? 20년입니다. 그래서 we collected data from 이제 1985년도랑 2003년이니까 20년 동안 이제 자료를 모은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자, 커피라는 것은 이제 자주 사용이 되죠. used central stimulant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central nervous system stimulant의 정의를 보면요, 이제 드러그입니다. 일종의 이제 스티뮬런트인데, increase the levels of certain chemicals, 그러니까 브레인에 있는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을 이제 높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도파민, 코르티졸,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increase alertness라고 하면은 뭐 주의력, 그 다음에 뭐 집중력, 에너지, 그냥 physical activity라고 하면은 뭐 신체적인 뭐 능력, 이런 것들, 실체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는 게 바로 이제 central stimulant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raise blood pressure,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뭐 increase heart rate, 그러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breathing rate, 막 숨을 이제 막 쉬고, 뭐 이런 게 이제 central stimulant인데 줄여가지고 CNS stimul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용도로 커피를 이제 많이 마시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되니까 심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모탈리티에 대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cardiovascular disease라고 하는데 줄여서 CVD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부터 발생하는 이제 뭐 사망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커피 컨섬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결론부터 일단 보면요. 이제 CVD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HR을 구했습니다.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낮으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컨섬션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브루잉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로 걸러 먹는 거랑 그리고 필터로 이제 걸러 먹지 않은 거랑 그 다음에 뭐 두 개를 이제 같이 먹는 그거를 비교를 한 건데 필터로 이제 걸러 먹었을 때 0.85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일 때는 0.84 그 다음에 이제 unfiltered 브류 같은 거 0.96인데 이게 1이 이제 CI가 1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0.85 그 다음에 0.79 0.91 다 이제 의미 있게 되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필터가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보스가 더 낮긴 했지만은 이제 필터가 남자 여자 둘 다 좀 낮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필터드보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랑 같이 이제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망률 15%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이제 15%잖아요. 그래서 15%뚝 떨어졌다라는 것 100에서 1에서 빼면은 15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린 커피를 마실 경우에 여성은 20% 남성은 12%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 뭐냐?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할 위험이죠.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8,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 0.8이니까 12%, 여성은 20%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면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5% 줄었다.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여성 20%, 남성은 12%까지 줄어들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for any death라고 적혀있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0.85, 그 다음에 for women 같은 경우에도 0.85로 둘 다 15%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r CVD 같은 경우에는 0.88,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0.80으로 12%, 20%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냐, 결론은 뭐냐, 이제 컨클루션을 보면요, 이게 필터를 하지 않은 내린 커피를 마시면은 필터한 것보다 더 좀 잘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필터해야 한 커피가 최고라는 거죠. 지금 오래 사는 걸로는. 그리고 이제 커피의 역사를 보니까 이제 it has been in common use를 해가지고 이제 more than half a thousand years라 적혔으니까 반천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common use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healthy remedy로 여겨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장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0년 이상 이제 커피를 먹어오면서 이제 뭐 질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치료제 이런 걸로 주장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이 커피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왜 이제 그 CBD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